네, 증시는 지금 이제 또 풀어갈 시간이고요. 또 시장 전문가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앞에 이제 뭔가 몇 가지를 던져놨는데 그 중에서 웹툰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론을 먼저 보고 가나요? 아니면 네, 특징 좀 먼저 설명을 듣고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요?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미스터 블루로 선정해 봤는데요. 단순히 웹툰 시장을 이끌었던 네이버와 카카오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소형 웹툰 플랫폼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재명 정부가 K-웹툰을 국가적인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컨텐츠, 그 안에서도 웹툰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강한 상승폭 또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컨텐츠 공급자로 네이버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IP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웹툰도 기대감인데 이번에 네이버가 끊임없이 넷플릭스와 함께 전략적인 제휴와 협상을 이어갈 때마다 관련된 기대감으로 함께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자, 뭐 OTT라는 거 개념은 이제 뭐 다 아시는 초등학생들이 더 잘 알죠. 사실 이번에 연휴가 있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저도 보는데 그 이제 영화들 오리지널 뭐 넷플릭스 제공 네. 대부분 한국 영화들은 이제 웹툰이 원작 기반. 이번에 또 소지섭 씨가 출연한 광장 네. 약간 느와르물이죠.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하여튼 보니까 뭐 흥미롭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오징어 게임 3 네.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또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미스터 블루에 대한 뭐 딱 특정 기업을 찍기는 그렇습니다만 결론 투자 의견? 저는 일단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웹툰주가 거론될 때마다 미스터 블루가 이제 굉장히 변동 격차가 컸었어요. 그 네.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어떤 탄탄한 어떤 재무상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웹툰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소 기업 같은 느낌인 겁니다. 오히려 이제 뭐 웹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대기업이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당연히 네이버 웹툰이 있을 것이고 또 DNC 미디어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웹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까보고 나면은 사실 매출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떨 때 성수기가 들어왔다 하면은 뭐 매출이 갑자기 뛰었다가 또 대부분은 또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정치적 어떤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급등을 또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하게 좀 자금 운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웹툰 하면 양대 축이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이거 뭐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거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집산되어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다 때려 모아놔야 되나? 개별로 이렇게 볼 수는 없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작은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상장되지 않은 뭐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러면 이 작은 웹툰 플랫폼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어떤 작가들이 있고 작품들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뭐 잘 흥행을 하지 못하느냐? 일단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이용객 수가 적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가 부각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은 작품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군가 많이 클릭을 해줘야지 이게 상업적 효과가 있고 당연히 대기업도 괄목을 하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이거 아이템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다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클릭 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면은 결국 아무리 좋은 작가분들이 뭐 좋은 작품들을 만들다더라도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일반 OTT 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도 웹툰의 해적질이 많죠. 해적질 웹툰이 많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뭐 OTT로 얘기를 하면 뭐 대표적인 사례가 누누TV가 있었잖아요. 네. 돈 안 내고 뭐 카지노 다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작권. 결국에는 이런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뭐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중국에는 뭐 넷플릭스가 안 되는데 전부 다 뭐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음식 가지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폭삭 소가수다 내용 다 알고 있고 장가계가 인기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정부가 웹툰 사업을 정확하게 밀어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가들 입장에서는 플랫폼이랑 계약을 할 때 결국에는 클릭 수당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제 제 가족 중에 이제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인 이제 가족분이 이제 실제로 플랫폼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중국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됐으니까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중국이랑 기획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중국 그쪽 플랫폼의 이제 업체 담당자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네네. 얘기를 하게 된 게 딱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작품성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장르 우리나라에서 클릭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시장 가치 얼마를 본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신 한복 중국 거다. 이거 인정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실제로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규모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작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사실 이 한복 문제라든가 김치 문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고 뭐 지금도 당연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면은 너 중국 시장 못 들어와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오히려 이런 제약이나 어떤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 당연히 문화적 교류의 입장에서는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를 침탈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걸어주는 이런 제재들이 사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돼야지만이 IP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어떤 웹툰 문화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주목을 하는 원인은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먹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단가가 싸거든요.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도 뭐 미국의 영화계나 아니면 이제 뭐 웹툰계에 일했던 많은 작가들이 단체로 파업 일으키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웹툰 작가분들이 굉장히 소득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산업 육성하고 또 어떤 이제 동남아라든가 혹은 이제 뭐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 이런 곳에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교두보를 놔주는 역할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웹툰 산업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툰 산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수직 라인처럼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대본이나 원작이 돼서 제작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상화되는 거잖아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지금 뭐 웹툰 뭐 미디어 관련해서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일단 미스터 블루라는 소영주는 오늘 뭐 상한가 가격 제한 폭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매도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 거기서 사자고 김유정 아나운서는 뭐 그래도 난 살 거야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라면 차라리 카카오 같은 그룹이 대안으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오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지만 어떤 저는 게? 현재 주가가 네. 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라는 카카오가? 네, 카카오로츠에 대해서 그러면 싸다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뭐 지역화폐 관련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거품이 좀 하더라고요. 네. 음. 다만 저는 웹툰보다 네. 웹 소설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텍스처럼.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나 영화가 나올 때 그 기반이 웹툰이라면 웹툰의 기반은 또 웹소설인데 그렇죠, 그렇죠. 웹소설의 IP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건 중소형 웹툰사들보다는 카카오 그룹, 카카오 그 웹툰과 웹소설의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도 함께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 좋은데. 그 우리나라 뭐 사실 블록버스터 어떤 뭐 막 그 이런 건 좀 흥행을 잘 못하잖아요. 정치 드라마는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번에 우리가 사태를 겪으면서 이만큼 다이나믹하고 블록버스터의 코미디 같은 상황들도 있고 미국에 보면 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또 미국 드라마도 있지만 우리는 뭐 돌풍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많이 하죠. 네. 하도 일단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딱히 이 나이에 할 게 없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대안으로 혹시 미스터 블루 말고 뭐 어떤 다른 대안의 기업?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중소형 웹툰주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의 변동이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하루 이틀 정도 고점 달성하고 나면 이때는 누가 먼저 탈출하냐 폭탄 논리가 된다는 게 항상 논란이 컸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웹툰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좀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DNC 미디어를 항상 소개해드리고 DNC 미디어. 그렇죠. 사실 이제 웹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웹툰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 관련이다 하고 했을 때 뭐 자주 거론되는 회사들 중에서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온랩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또 있었죠. 그러다 어떤 보니까 거요?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하는 또 웹툰이 또 작년에 흥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줄임말 쓰시면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넷마블이 또 이제 여기와 같이 IP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경영을 해서 또 이제 게임도 만들어내고 흥행도 했었고 이런 실적들이 있는데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IP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IP 개발도 중요하고요. 근데 개발보다 더 중요한 건 이 IP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웹툰 IP 보호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이제 이 크롤링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 사이트 자체를 어디 긁어서 이제 딴 데 불펌한다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좀 굉장히 큰 자본을 쓰고 있는 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웹툰계 입장에서 보안에 신경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장 큰 매력은 일단 DNC 미디어가 부채 비중이 가장 낮으면서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탄탄한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K 컨텐츠라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이제 붐에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본다라고 봤을 때는 이 DNC 미디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는 예전 뭐 항상 이 기업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대원 동화라는 전신을 가지고 있고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는 네. 봤습니다. 그걸 제작한 회사죠. 용산에 있을 거야 아마. 한번 언젠가 제가 탐방을 갔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김유정 아나운서 느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웹툰 관련된 내용들이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다면 사실 저도 나 혼자만 레벨업을 정말 재밌게 봐서 이게 단순히 게임만 나온 게 아니라 웹툰, 웹소설 그리고 이제는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고 있어서 다음 시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버금갈 만큼 정말 많은 전 세계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상승이 새 시즌이 나올 때마다 계속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어요. DNC 미디어하고 대원 미디어하고 이게 같은 회사인가 지금? 다르죠? 다른 회사죠. 아, 죄송해요. 대원 미디어는 이제 뭐 코로나 그러니까 때 제가 한참 대원 했던 동화하고 게, 네. 로봇 태권브이 그렇죠. 완전히 네. 실수했네. 네. 오늘 완전 마우스 다른 안 들고 나온 게 이렇게 징크스가. 그리고 김유정 아나운서 마우스를 빌렸어요. 내가 또. 하여튼 그래 DNC 미디어는 좀 다른 회사. 이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 미디어하고 DNC 미디어는 다른 회사. DNC 미디어에 대해서는 대안으로서 좀 긍정적. 그렇죠. 네. 네. 김유정 아나운서는 동의? 네, 동의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 쪽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이마트가 오늘 주가가 하락한다고요? 그렇죠. 일단 김정환 선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마트 관련된 내용을 오늘 특징주로 함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공휴일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들려오면서 유통주가 오늘 흔들리고 있는데요. 유통주가 사실 하반기 내수 부양 기대감과 또 정책적 불안감 속에서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 사이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형 마트의 강제 휴업 휴무 네. 주말 뭐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게 좀 넌센스 같긴 해요. 뭐 그렇게 했더니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골목 상권이 그렇다고 뭐 확 대안으로 제시가 되느냐는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골고루 많이 사면은 서로 좋은 거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어디죠 마트 하는 곳이 좀 홈플러스 네. 큰일인데 오늘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자, 홈플러스 사태도 그렇고 이마트의 주가 하락은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조금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8%딱 하락한 게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뭐 누구나 이제 그래도 하단 터치를 했으니까 한번 매수해 보면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의무 휴업이 아직까지 이제 좀 불안정성이 있고 만약에 추진이 되든 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든 이 결론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자분들이 좀 오늘 손실을 보신다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업종이나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마트는 매도. 네. 오, 그다음에 김주정 아나운서는 뭐 어때요? 오히려 이마트 때문에 조정받고 있을 때 편의점 관련 다른 유통 섹터 내 종목들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단순히 조그만 화장품을 다이소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많이 느끼고 싶은 게 사실은 다이소, 편의점 이런 환경이잖아요. 곳곳에 지리적으로 많이 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함께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생활에서 김주정 아나운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실생활에서 뭐 이렇게 접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네요. 근데 뭐 외국인들이 와서 뭐 이마트를 가지 말란 법은 없지만 많이 안 보이시긴 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김주정 아나운서는 다음 코너 또 뭐 있으니까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개편하고 막 진행이 좀 뒤죽박죽이라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유통업종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이마트는 주셨는데 그러면 대안을 뭐 혹시 찾을 만한 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유독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가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답습을 그대로 가져왔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생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마트랑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제 상생 경제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전북 익산에 옛날에 2008년도인가 이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제 뭐 새로 들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지역 경제 다 죽는다, 뭐 재래시장 상인들 다 굶어 죽는다 얘기하면서 무산됐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익산에 있던 주민들이 결국에는 전주나 군산으로 가서 장을 보러 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재래시장에 있던 상인들이 더 못 벌게 되는 상황들로 나왔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 그걸 추진했던 게 이마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이마트가 나오니까 제가 오늘 좀 매도 의견을 좀 유독 강하게 드린 것도 사실인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휴일이나 의무 휴업이 강화가 된다라고 공휴일 의무 휴업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평일날 장을 더 한 번에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 보러 갔다가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과일은 어디 가게가 좀 싸고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변에 장 한 번 더 보게 되고 아니면 이제 시장 골목 한 번 들어가서 가게 한 번 더 과일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현상에서 봤을 때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트도 타격이 커지겠지만은 재래시장 쪽에서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그렇게 긍정적인 시너지는 잘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이 빈틈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건데 앞서서 이제 김윤정 아나운서께서 이제 편의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편의점도 좋은 얘기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온라인 유통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뭐 지역 화폐도 활성화시키고 이제 또 추경 예산을 또 추경 예산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켰다, 자금을 푼다라고 하면은 이 자금이 그대로 그 고지곳대로 그 지역에서만 생기면은 너무 좋겠는데 그 자금이 생긴 것만큼 다른 걸 또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걸 오히려 또 온라인 유통에서 싸게 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럼 어차피 꽁돈 생겼으니까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이거 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뭐 알리라든가 뭐 여러 이제 테무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자본력을 투자를 하면서 유통시장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여러 물류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마진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CJ 대한통운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물류 쪽으로 영역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이제 알리익스랑 좀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마 예전에 알리테무가 워낙 이제 제품 질이 안 좋고 뭐 반품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붐이 났지만 지금 뭐 많이 안 쓴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리를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뭐 중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래 자기 나라에서 썼던 그 플랫폼을 그대로 쓰다 보니 알리가 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역 화폐도 굉장히 좋은 이치고 또 어떤 이제 상생을 위해서 공휴일 의무 휴업도 뭐 좋은 법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온라인 유통과 그리고 이 유통을 하는 물류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뭐 이슈가 되는 것은 유통 회사인 이마트였지만 이마트보다는 물류나 패턴의 변화나 이런 운송에 대해서 CJ 대한통운 이걸 대안으로 근접해 주셨네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시장은 지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